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명랑다방 개점일입니다. 네. 첫 번 순서로 우리 남은정 씨, 우리 피아니스트 남은정 씨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의 그 배틀 장면이었죠. 그 배틀 장면의 그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께 음악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CEO 백인 토크 명랑다방을 개점하는 날입니다. 명랑다방은요, 대한민국의 스타 CEO를 100명을 앞으로 한 달에 한 분씩 모셔가지고 8년 3개월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에 MC가 몇 번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사랑해 주셔야 제 명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사회 리더이신 우리 CEO로서의 그 삶과 행복,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방에서 편한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리얼 토크쇼로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기로 우리가 기획을 해서 오늘 그 첫째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명랑다방 한다 그러니까 뭐 CEO 명랑다방이라 그러니까 CEO만 참석하는 거냐 뭐 이런 문의도 많이 있고 했었습니다만, 어느 분이나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뭐 다방 누구나 다 들어오죠. 근데 이제 다방이 보면은 미성년자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다방은 미성년자도 들어오는 다방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다방 시절에 보면은 미성년자가 이렇게 못 들어오고 다방의 마담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 생각나시죠? 협조해 주셔야 되거든요, 오늘. 그래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서 편하게 다방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순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CEO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신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요, 저희가 아주 그 신중하게 그 여러 회의를 거쳐서 첫 번째 게스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드림공화국의 대표입니다. 손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와 오늘 함께 그 사회를 보실 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는 오랫동안 또 케이블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함께 사회를 봤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이 라이브 토크쇼에
사회를 같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실 분입니다. 우리 장혜진 아나운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광분해 주세요. 장혜진 아나운서 어서 나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오랜만에 뵌 손진기 MC도 참 반갑지만 이렇게 또 새로운 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명랑다방 이름부터 너무 친근하고요. 재밌죠? 이런 그래요. 좋은 자리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네.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프로그램이 이름처럼 다방에서 CEO들이 수다를 떠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요. 네. 오늘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함께 좀 질문도 주시고 해서 좋은 토크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CEO들의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리얼 토크로 만나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경영자 중에서 잭 웰치에 비견될 만한 인물을 뽑는다면 단연 이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명랑다방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스마트폰 페이스북에 명랑다방을 치셔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의견이나 질문거리를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기에 또 이제 토크쇼 오늘 어땠다? 그렇죠. 이런 반응도 좀 올려주실 수 있고요. 그래요. 네. 자, 이 프로그램은요, 우리 엑셀런스 코리아, 그 다음에 리더십 전문지죠, 리더피아, 또 그리고 저희 드림공화국이 함께 기획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을 처음 딱 만나 뵙고 야, 대단한 포스를 가지신 분이다. 범상치 않으시죠?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이 앞에 사진 보이시죠? 아마도 짐작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또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혁신의 전도사 손옥 회장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회장님 나와주십시오. 마중을 나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운데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키가 정말 환칠하셔가지고 모델 제의를 젊었을 때 좀 받으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적 없으신가요? 아까운 모델을 놓치신 것 같은데. 요새 태어났어야 되는. 그러게요. 시대를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좀 키를 죄송합니다. 안녕하셨어요. 키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1m 85입니다. 와, 상당히. 제가 평소 흠모하던 남성의 키에 딱 아주.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는 DNA 유전자가 다르신 분 같아요. 그래요. 자, 오늘 그러면은 리얼 토크를 우리 손옥 회장님 만나 뵙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토크쇼에는 자주 초대를 받으셔서 이 얘기를 나누시나요? 오늘 처음 이렇게 처음이세요.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CEO 토크쇼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 나오신 분 같지 않게 오히려 저희보다 더 편안한 모습이세요. 그래요. 자, 오늘 리얼 토크쇼의 준비가 되셨죠? 자, 이제 좀 저희가 자리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진솔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회장님? 좋습니다. 우리 회장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회장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자리를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회장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오지 않으실까 했는데 근데, 다양한 그렇죠. 계층에서 예.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예. 정말 존경과 인기를 아주 각계각층에서 한 몸에 받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네. 인기가 많으신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인기가 있습니까? 그러신 것 저도 이게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오신 거 보고 이제 많이 놀랐습니다. 네. 네. 혹시 무슨 이게 비결 아닌가 찾으시거든 좀 알려주십시오. 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네. 이 유머 감각이 좀 또 이렇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또 비껴가시네요. 예. 이런 게 또 이게 하나의 또 리더십의 한 부분이 아닌가. 네, 이런 사실 생각을 평소 이 손진기 MC가 이제 유머하면 또 아유. 한 유머를 하시는데 오늘 아유. 회장님 앞에서는 감히 네, 명함을 못 내미실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저 회장님 사실 좀 무서워요 오늘. 저는 안 무서운데. 네. 네, 오늘 이 주제 12가지 동물에 관한 그런 재미난 리더십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오신 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12지 리더십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12동물로부터 리더십의 지혜를 배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동북 삼성에 네, 그 넓은 광역에서 이 단군 시대부터 열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후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까? 네, 그리고 이 지속 발전할 수 있을까? 음, 이런 지혜들을 12동물의 지혜에다 담아가지고 예, 이렇게 전수를 해 주신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세종시대를 열었다든지 예, 또는 이렇게 이 최근에 이르러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12동물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풀어놓으신 거군요. 네. 네. 재밌네. 쉽게 생각하기로는 네. 이제 12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그 띠를 생각하면 그렇죠. 예, 쥐띠는 좀 부지런하고 좀 영리하고 이제 그렇죠. 빠른 좀 느낌? 또 소띠는 좀 부지런하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오직하다 같은데요. 뭐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아니 네, 우리 네, 장혜진 아나운서는 어때요? 무슨 띠예요 정말? 그거는 국가 비밀인데. 국가 비밀에. 네. 혹시 그럼 먼저 좀 예의상 무슨 뜻인가요? 네, 네. 네, 저는 1급 비밀이에요. 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꽃띠입니다. 네. 꽃띠. 꽃띠는 좀 진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비주얼이 좀 진하 보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좀 이렇게 리더십을 분리해 놓으신 건가요? 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책도 있고 자료도 있고 이렇게 네. 교육하는 수단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5,000년, 6,000년 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이제 동물을 얘기하면서 이 동물한테서 이걸 배워라. 이 동물한테서 이걸 배워라. 네. 이게 제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운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쥐를 보면 이게 가장 영리하고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알고 제일 먼저 도망가고. 그러니까 바로 이 상황을 인식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쥐가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이런 문제가 생겼어, 위기가 생겼어. 그럼 그 원인이 뭐지 알아야 됩니다. 소는 위가 4개 붙었죠. 그러니까 또 대세김질하고 대세김질해서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문제 분석을 하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을 알았는데 어떤 것을 조치할까 생각을 해보면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단력. 호랑이의 결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이제 결단을 해갖고 일을 하죠. 일을 하려면 반드시 잠재 문제가 생겨서 실패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잠재 문제는 토끼를 닮아라. 어. 토끼는 길을 낼 때 반드시 도망갈 구멍을 찾아놓고 간다. 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지혜가 첫 번째는 내 동물한테 다 배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용한테는 그 비전, 네. 꿈, 네. 그리고 역량을 개발하는 비전 리더십을 배우라는 것이고요. 네.
뱀한테는 허물 벗듯이 변화의 리더십을 배워라. 그리고 말한테는 인재. 결국 인재. 이 변화나 혁신도 다 인재가 하는 것이니까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배워라. 그 양은 그 인재가 있더라도 소통을 해야 된다. 네. 그 소통과 통합의 배려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양이죠. 예. 또 그래요. 소통을 해서 뭐 할 건데 창조적으로 해라. 예. 원숭이가 있습니다. 원숭이는 모방을 해서 창조로 연결하는 동물이죠. 네. 그 창조적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 창조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세 동물이 남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닭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과 질서. 그래야 사회가 행복해진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신뢰가 있어야 칭직함.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진성 리더십.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신뢰받는 리더, 진성 리더, 바로 개한테도 배워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돼지는 죽을 때 온갖 걸 다 인간에게 다 베풀고 갑니다. 네. 나누고 가죠. 나눔과 상생과 함께 행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바로 돼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눔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서구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모든 리더십의 덕목들이 이미 12동물 속에 다 있는데 네. 우리는 몇천 년 전에 이미 그걸 깨달았는데 네. 서구의 학자들이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 네.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쫓아가지 우리 역사에 있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야, 또 이렇게 12가지의 그 12지상에서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군요. 네. 우리 쉽게 그냥 넘어가고 무슨 띠야 뭐 이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얘기도 했던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의 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사람 됨됨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렇게 닮아가나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차이가 있죠. 네. 하지만 동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 같으면 거기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희 그 바로 밑에 기회가 가면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띠에 따라서 이렇게 특성이 성향이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띠에 뭐가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12동물의 각각의 리더십을 특성을 골고루 익혀야 된다. 나중에 한두 개라도 빠지면 네. 부족한 점이 생긴다. 네. 그래요.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쥐는 위기 능력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배가 침몰된 배에는요, 쥐가 안 탄대요. 미리 도망간다고 그거 하죠. 알고, 네, 그걸 안 탄다 그래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쥐가 있어야 이 항해가 안전하다. 이 뱃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들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그 위기를 인식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하찮은 동물 쥐를 맨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베풀고 함께 살아야 된다고 맨 마지막에 돼지를 갖다 놓은 거죠. 예.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 순서에도 의미가 담겨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12간지가 그게 네. 순서가 그렇게 막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게 네, 그러게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가지 리더십을 그러면 골고루 다 갖춘 우리나라의 역사상의 인물이 또 누가 있으실까요? 어떨까요? 제가 예까지 공부한 걸로는 이 세종대왕이 12가지 동물의 리더십을 제대로 네. 하는 완벽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골고루. 합니다. 네. 네, 세종대왕. 네. 이 세종대왕님 역시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네. 자축인묘의 문제 해결 역량면은 정말로 뛰어난 분이라고 좀 네. 생각이 네. 되면서 많은 창조를 하셨고 그렇죠. 한글, 그렇죠. 네, 문화적인 부분. 예. 네.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또 병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셨고, 네. 또 많은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셨다는데 그것도 모두 극복하셨다라는. 네. 그래서 12가지의 모든 기운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네. 아마 뿌리 깊은 나무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 네, 네. 드라마. 거기에 네. 보면 이 경위원이라고 하는 네. 토론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토론을 하는 건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원인 분석하고 하는 그 문제 해결의 지혜, 자축인묘의 네. 지혜를 찾아내는 연습하는 장이거든요. 세종대왕은 32년 동안 1898회를 이 경연을 베풀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모든 학자 관리들이 문제 해결 역량을 배웠죠. 네. 자축인묘의 지혜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용은 이제 비전이죠. 네.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때는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웠죠. 그렇죠. 가뭄도 그래서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성을 네. 높여야 되겠다. 네. 그래서 농업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또 농민이 건강해야 되니까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예. 그리고 천문 기상학을 연구를 해야 네.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세법을 올바르게 해야 그 신바람 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만들었고 그리고 외구나 여진족들이 쳐들어오면 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북선, 화포, 화차 이런 것들을 세종 때 완성한 겁니다. 아, 완성을. 대부분 물어보면 거북선 누가 만들었나요? 이렇게 물으면 이순신 장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다 이 세종 때 완성됐던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 이제 기술 핵심 역량을 네. 개발을 하죠. 그리고 수기라고 하는 네.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의논하고 그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 변화에 대응하는 네. 그런 노력들도 하고요. 특히 그 경국대전은 네. 그 후에 그 나온 거지만 그 안에 알맹이 컨텐츠는 전부 다가 세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의 근본 그런 그렇군요. 것들도 잘 만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인재 경영을 위해서 집현전 그래요.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가 독서제 네. 1년씩 책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와라. 네. 이렇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네. 인재를 발탁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강점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강점 경영은 뭐냐면 인간은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네. 약점은 아무리 보완하려도 안 되니 그렇죠. 강점만 보고 인재를 써라. 아. 그러니까 그 강점 경영이라는 책이 나온 것이 이제 20년도 안 되는데 네. 600년 전에 세종대왕은 이미 그때 약점은 보지 말고 강점만 갖고 사람을 쓰라고 얘기를 이야,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추진력은 있는데 뭐가 셈이 흐리다든지 네. 뭐 부정을 좀 한다든지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네. 이 강점이 강하면 썼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강점을 존중했기 때문에 사실 훌륭한 그런 그 경영을 할 수 있었죠. 네. 네. 정말 뭐 각 분야에서 지금 네. 말씀하신 걸 보면 뭐 과학 또 인재 발굴 여러 가지 뭐 문화 분야 정말 그렇죠. 어느 분야라고 할 것 없이 네. 정말 골고루 많은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능력을 보이셨는데 이렇게 정말 존경받는 왕은 그만큼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이 12가지 동물들의 여러 가지 특성, 역량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네. 이렇게 12동물을 늘 보시면서 예. 나한테 어느 부분이 강점이고 네. 어느 동물의 특성이 내가 부족한가. 네. 그래 부족한 거를 스스로도 공부하지만 네. 또 그 부분에 뛰어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어허. 네. 보완을 하기도 하고 네. 아, 좋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나는 아무래도 분석력이 부족해. 네. 그럼 분석력이 강한 친구를 사귀어야 그래요.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제 같이 약점을 발전하겠죠. 또 보완하게 보완할 수 되니까. 있고. 네. 그래서 네. 항상 12동물인데 그래서 이 토정 이지암 선생님이 네. 우리가 이 토정 비결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도 이 1년에 한 동물씩 내 특성, 내 리더십 이렇게 한 번씩 비교해 보시면 네.
12년이면 한 바퀴 돌아가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나날이 발전하는 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토지도 이렇게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참 농지의 그 법도 많이 바꾸고 했는데 이 법을 바꿔서 공부를 했더니 글을 몰라가지고 농민들이 이걸 한번 전부 다 실시하는데 17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글을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 이런 그때그때의 아주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제 최근에 요즘 그 CEO들 중에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종대왕처럼 이 12가지 동물의 어떤 특성을 골고루 좀 다 갖추신 그런 CEO가 혹시 있다면 아니 우리 손욱 회장님 말고 당연하죠. 네. 말고 제외하고 어떤 분이 있을까요?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 조선왕조 실록에는 왕들의 얘기, 그 한 얘기와 거기에 대해 신하들의 얘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나 하는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기록할 때는 사관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오디오, 그러니까 말하는 걸 기록하고, 한 사람은 비디오,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세종대왕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12동물에 비추어서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 근세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누구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거는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밑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고 어떻게 했고 이런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리더십을 연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제 리더십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아주 단편적으로밖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좀 짚어서 해주신다면 이건희 회장님 그러면 이제 1993년에 세기 말에 대변화가 온다. 그래서 변해야 산다. 양을 떠나서 이제 질로 가자.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선언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인류 그 기업이 되는데 큰 그 성공을 하신 분이죠.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쥐의 그 리더십. 그러니까 쥐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위기를 인식하고 빠르게 그리고 또 그 원인이 뭐지? 그렇지. 하는 것들을 이제 소처럼 생각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것. 이런 그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신 거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로 다 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정조영 회장 같은 분은 이 돈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 하나 들고 와서 그 창안을 유치해가지고 영국에서 자동차 시대가 올 거라고 현대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비전을 만들었다. 비전 리더십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 뭐 물을 막을 때 배를 가라앉아 한다든지 이런 이 창의, 창조적, 그러니까 원숭이의 창의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근데 정주영 두 분 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 결단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분 다 호랑이 결단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말 저도 해보고 싶은 게 정말 이 근세에 있는 훌륭한 분들의 자료들을 좀 이렇게 공개를 좀 해준다면 그리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면 그럼 많은 리더십 연구하시는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정말 그런 분들의 12지 동물 리더십을 분석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원래 오늘 대기실에서 우리 회장님이 대본에 없는 건 안 하기로 합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한 분 좀 여쭤보고 싶은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서울대학 그 융합과학대학의 초빙 교수로 계시거든요. 거기 원장님이 또 있으시잖아요. 안철수 씨는 어떤 게 가까워요? 안철수 선생님은 6년 동안
포스코 사회이사로 같이 했지만 네. 정말 이렇게 깊이 있는 토론을 한다든지 네. 그런 일을 가지고는 토론을 해도 네.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라고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어느 동물. 근데 정말 그 순수한 네. 진정성이 있다. 네. 그런 측면은 늘 느끼고 그걸 그렇군요. 강점으로 보시는 예, 거예요. 네. 그래요. 저는 그런데 사실 정말 손욱 회장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지혜를 다 갖추셨구나를 사실 이 네. 12동물의 지혜를 본인이 사실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진 게 그렇죠. 사실 이 삼성에 계셨다는 그 이미지 때문에 저는 네. 어떤 그런 이공계 느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인문학에도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고요. 네. 또 어떻게 이렇게 12가지 동물과 이런 그 리더십을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글쎄 말이죠. 찾아내신 건지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참 나왔을까요? 궁금하거든요. 예. 네. 1995년 말에 제가 처음으로 이 대표이사, CEO가 됐습니다. 네. 네. 그게 삼성 SDI라고 하는 브라운관을 만드는 네. 공장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브라운관이 요새는 거의 없어졌죠. 그렇죠. 근데 네. LCD다 이런 게 네.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제가 가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1996년 네. 그게 바로 GD해입니다. 어. 근데 그 해서부터 브라운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반값이 됐습니다. 아. 그 회사는 창업 이래 한 번도 적자 나본 적이 없는 네. 삼성그룹에서 가장 좋은 우리한 기업이고 네. 그 안에 있는 사원들은 항상 흑자가 나고 보너스를 받으니까 네. 우리 회사는 걱정이 없어. 이런 이제 그 아주 아니란 네, 생각을. 네.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죠. 근데 제가 가가지고 가격이 내려간다, 큰일 났다, 뭐 적자다 예. 이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 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위기를 위기로 인식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보니까 네. 이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민하다가 음. 마침 GD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G의 이제 위기 인식 능력을 이제 스토리로 삼아가지고 예, 설명을 했죠. 네. 일본은 첨단 기술 제품으로 막 도망을 가고 대만은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가격을 내리고 가격 경쟁을 했죠. LCD는 나와서 새로운 기술로 네. 침범을 해오고 네. 우리는 대응할 힘이 없고 어. 이 완전히 사면초가 어.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을 그림을 그리고 예. 설명을 해서 정말 수십 번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가지고 네. 위기 인식을 시켰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훌륭한 건요. 네. 예. 위기를 인식한 순간서부터 지혜를 냅니다. 네. 사람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 위기 극복에 그 아이디어들이 막 나왔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 베스트 프랙티스죠. 예.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오면 칭찬하고 네. 그걸 전파하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극복을 해서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네, 한 해를 네. 보냈었죠. 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거대한 삼성 SDI가 쥐가 살린 건 처음 알았네. 쥐가 이렇게 또 큰 역할을 해줬네. 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지금 우리 상황을 좀 전해야 하는데 이런 좀 고민을 하시다가 얻은 네. 성과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2지 리더십이라는 또 다른 또 성과를 얻으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첫해 쥐덕택에 네.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소를 연구해갖고 네. 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호랑이 얘기를 하고 네. 해마다 네. 한 동물씩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 7, 8년 지나서 어느 날 끄트머리를 가보자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보니까 돼지가 돼지가 있더라고요. 있었군요. 네. 그 돼지를 나눔이나 상생의 상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네. 그게 딱 떠올랐어요. 네. 그렇다. 앞이 위기고 맨 마지막이 공수래 공수고 네. 인간은 나와서 무엇인가 이루고 다 나누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구나. 네. 정말 지혜로운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의 메시지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12동물의 지혜죠.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이제 지금 이제 성과를 거두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SDI에서 쥐처럼 얻은 성과가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각 부분에 있는 이 분야별로 있는 분들이 우리는 어떤 위기가 있는가. 네. 세계 1등과 비교해서, 일본에게 이기려면 어떤 위기가 있고, 대만하고 경쟁을 하면 어떤 위기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한 거죠. 네. 그 인식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하는 방법은 나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혜가 여기저기서 나와서 성공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에 브라운관 공장이 라인이 22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전에는 한 라인에서 예를 들어 1억 원 아이디어가 나와서 개선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묻어 있었죠. 근데 그거를 22개 라인에 다 보급을 하면 22억이 생깁니다. 간단하게 생겨요. 그럼 22억이 개선되는데 다른 데는 가만히 있습니까? 어느 라인에서 1억 원짜리를 했대. 그럼 우리도 그렇죠. 1억 원짜리 하자. 2억 원짜리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각각 하면은요. 한 500억이 그냥 저절로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몇 바퀴 돌리면은 개선이 되는 거죠. 어떤 그때 1년 동안에 매출이 3조 5천억 좀 되는데 이 원가 절감을 해서 개선한 것이 1조 1천억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원가 절감만으로. 그래서 이제 흑자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G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쥐는 잡을 게 아니네요. 같이 살 동물이네요. 정말 이제 혁신의 성과가 이게 작은 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엄청난 성과를 거두셨는데, 또 손옥 회장님 하면 아무래도 이 회장님이라는 직함을 이제 드린 농심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히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새우깡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위기였을 때 또 회장직을 맡으셔가지고 그때 정말 어떤 생각으로 또 이 리더십 이제 12지 리더십을 이제 적용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이제 쥐를 가져 들어가셨고 농심은 어떤 동물을 가져 들어가셨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그게 참 묘한 게요. 2008년에 제가 회장에 취임했는데 그 해가 또 쥐띠 해입니다. 또 다시. 저하고 이 쥐하고 이렇게 인연이 잘 맞으시네요. 근데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라면이 있죠. 신라면. 물론 안성탕면 이런 게 앞에 있었고 맨 마지막에 등장한 것이 신라면인데 이것이 바로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라면이죠. 198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약 20년 동안 신제품이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없습니다. 신라면 이상을 능가하는 신라면 이후에 사람들이 안일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앞에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신라면이 나오고 신라면 덕택에 마켓시아가 70%가 넘어갔습니다. 스테디셀러가 그 다음서부터는 앉아서 하는 장사죠. 그러니까 배급하듯이 했습니다. 누구나 다 신라면 팔고 싶어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료주의에 빠지게 되고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고 고객 소리를 등한시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문화가 점점 만들어져 오다가 그것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제가 거기 갔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위기의식이 안 생깁니다. 잘 팔리는데 뭐 위기라고 생각하겠어요. 나 다른 회사 10%도 안 되는 회사들하고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새우깡 사건. 그래서 이거야말로 쥐의 위기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하자. 그 덕택에 그전에는 제가 얘기할 때 우리는 한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제가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이후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쥐 덕을 이렇게 제가 많이 본 거죠. 쥐의 해가 저하고 굉장히 잘 맞으시네. 인연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연이 많은. 그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새우깡 파동이 좀 뭐 잊으신 분도 있으니까 어떤 네. 사건인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기사를 좀 준비를 했는데 새우깡 음식 쥐머리가 이어 살아있는 살벌레, 애벌레까지 네. 나왔다. 예, 쥐하고 너무 인연이 많으세요. 네. 그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가보면 네, 그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은 그럴 수는 없겠죠. 불가능한 네. 공자이죠. 근데 그 우리가 이제 그 큰 봉투에 새우깡을 뜯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에서는 막 한 달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아무데나 놔두는 게 아니고 이게 헛간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네, 유흥업소에서는 그렇게 네네네. 취급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밖에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네, 우리가 뭘 이렇게 하다 움직이다 보면 그놈이 이렇게 꺼내다 보면 원래 공장에서 들어간 거냐 아니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라면에 벌레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게 이제 라면 신라면은 박스로 팔립니다. 그렇죠. 박스. 다른 라면들은 개수로 개수로. 사가는데 네. 신라면은 꼭 박스로 사가세요. 네. 집에서 늘 정말 박스로 그래가지고 사거든. 나도 이게 박스로 많이 사게 돼. 드시니까. 예, 주방 구석에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네. 박스만 산 사람 없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썰렁합니다. 이게 네. 이 라면 봉투는 이게 접혀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렇게 놔두면 이 바퀴벌레 들어가고 이렇게 벌레들이 상자에. 접혀진 네. 부분에. 네. 근데 대부분 이게 봉투를 뜯고 알맹이를 꺼내고 난 다음에 대부분 또 그 안에 남아있는 걸 터시느라고 텁니다. 아, 네. 턱턱 털면 뭐가 그 아. 밖에 있던 것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네. 됩니다. 근데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로 모든 분들에게 소비자들한테 그런 뭔가 나쁜 인식을 줬잖아요. 네. 네. 그건 정말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그렇죠. 사과해야죠. 네. 예를 들어서 상자를 어떻게 보관을 하라든지 네.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뭘 하라든지 네. 이런 것까지도 다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럼 그때 그 회장님도 사과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신문에 광고도 내고 광고도 직접 네. 나가서 뭐 네. 대대적으로. 네. 또 뭐 그 소비자한테는 직접 대화를 안 하셨나요 혹시? 그 소비자들한테도 직접 네. 나가서 하고 기자들한테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소비자 상담실이 네. 고객센터 네. 그러면 거기서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앉아서 전화를 네. 받고 이렇게 하는데 네. 거기에 임원들 간부들하고 네. 돌아가면서 가서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객의 목소리 20여 년 동안 안일하게 있던 문화를 바꾸고 고객 지향적으로 바꾸려면 고객 목소리를 직접 듣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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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직접 전화를 받고 이렇게 네.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회장님께서도 직접 그럼 어우, 사과 그럼 전화를 네. 그럼요 아, 하셨대요. 네. 네. 저는 또 새삼스럽게 또 이런 걸 놀라게 배워야 되는데요.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진심으로 이제 고객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파동이나 어려운 난관들을 이제 좀 거쳐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12지를 이제 놓고 이제 자꾸 연관을 해서 생각해 보면 그 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착한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어느 동물일까요? 뭐 양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의 어떤 솔직하게 리더십을 이제 고객에게 다가가고 네.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그 12지 중에 한 네. 동물일까요? 그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네. 우리가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그 요즘은 양을 보기가 힘들죠. 염소는 많은데 우리나라 양이 네. 없는데 양은 추운 겨울날이 되면 양들이 뚝뚝 떨어져 지내고 네. 네. 더우면은 서로 막 비빕니다 몸을. 더운데 비벼요? 더우면 더 비비나요? 여름에 여름에요? 사람들이 양이? 보고 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참 나쁜 동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울 때는 옹기종기 붙어 있어야 그래 돼요. 붙어 네.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더우면 떨어져 있어야 시원할 텐데 네. 네. 저 나쁜 놈들이 거꾸로 한다는 거죠. 네. 왜 근데 그럴까요? 동물학자들이 이렇게 네.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양은 털이 두껍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두꺼워요. 누군가 건드리지 않으면 어떤 추운 겨울에도 두꺼운 공기층에 의해서
따뜻해요. 네.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양. 그래서 이 쓸쓸한 겨울철임에도 다른 친구가 추워지지 않도록 옆에 안 가고 떨어져서 놀아주는 거고, 여름에는 거꾸로 이렇게 부벼줘야 네. 찬 열이 시원한 공기가 들어가서 순환이 시원해집니다. 되는군요. 그래서 네.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비벼주죠. 네. 그래서 양은 그런 바로 지혜가. 이 배려의 동물입니다. 그렇군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경청을 하게 되고 목소리를 올바로 듣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올바로 들어야 바로 소통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잘 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잘 알려주는 것이고 그렇죠. 네. 이런 것인데 그게 바로 이 양에서 배워야 될 이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아, 네. 온순한 사람들을 보러 양처럼 순하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양이 많이 없어요, 그죠? 예. 뉴질랜드 가니까 인구수보다 양수가 많다 그러대요, 거기는. 네. 예. 그래 내려다 보니까 그 비행기에서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네. 푸른 초원에 말이죠, 양들이 하얀 양들이 다니는 걸 랜딩하면서 볼 수 있어요. 내려가 보면 양똥밖에 없대요. 예. 양똥이 더 많다고 그래요. 좋은 네. 것만 배우세요. 네. 네. 근데 양이 얼마나 좋은 동물이냐면 한자를 보시면요. 아름다울 미자 양이 들어있고요. 네. 그러네요. 양이 크다는 뜻입니다. 예. 그다음에 착할 손자, 네. 그러네요. 거기도 양이 들어있고. 오를 의자,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서로울 상자. 예. 여하튼 이 좋은 글자는 다 양자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함께 살아가는 무리 군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 그러네. 가장 중심에 두고 항상 양처럼 배려하고 소통하고 네. 이게 하면 평화스러운 네. 그런 뭐랄까요 그 회사, 이 네, 조직, 가정 문화가. 이게 되겠죠. 아, 네. 이렇게 배우니까 우리가 친숙하게 그 학습 효과가 그냥 쏙쏙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예, 그렇죠. 그래, 그 새우깡파동의 양의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극복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포스코 ICT의 사회이사로 선임이 또 되셨어요. 이러한 네.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형 리더십을 좀 적용하신다면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한국형 리더십이 아니고 이 한국형 GWP. GWP? 예, 예. 네. 여기 또 오늘 어떤- 이 허남석 네. 사장님이 네. 앞에 네. 예. 오셨네요, 오늘, 진짜. 포스코의 네. 사장님께서 오셨어요. 네.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잠시 네, 일어나서 인사 인사를, 좀 네. 나눠주시면 감사해요.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저희 토크쇼 다방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한국형 GWP라는 건 이제 GWP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미국의 기업들이 정말 행복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일터, 위대한 일터,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GWP 가 GW, 그레이트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인데 워크플레이스, 네. 그 지향하는 바가 프라이드가 있는 직장, 네. 자부심, 긍지, 그리고 트러스트, 신뢰가 네. 있는 직장, 그리고 펀, 즐거움이 있는 직장, 네. 아하. 이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덕목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렇게만 되면 네.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세 가지를 잘 뽑았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그거를 도입하려고 애를 썼는데 네. 실질적인 성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농심에 가서도 행복한 일터를 만들자고 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하고 네. GWP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예. 그 약간 이 바람직한 모습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했죠. 왜 안 되지? 왜 안 어. 되지? 왜 안 되지?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이 펀의 즐거운 건데 네. 네. 요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통을 통하고 뭐 유머러스하게 하고 뭐 이런 거가 많이 돼서 대부분 이제 펀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 호프데이 이런 걸 생각합니다. 네. 호프 집에 가서 막걸리 맥주 네. 마시면서 네. 서로 즐겁게 대화하고 네, 소통도 네. 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그 할 때는 소통된 것 같은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하나도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풀려나가지 아. 않는. 그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즐거운 시간만 보낸 것을 따름이죠. 네. 아, 진정한 펀이 없었다. 그래서 네. 왜 진정한 본이 없을까 예.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더라고요. 아.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네. 네. 이 가장 중요한 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칭찬이죠. 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들죠. 네. 그렇죠. 미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중국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중국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돼지도 나무에 올라간다. 칭찬을 하죠. 칭찬을 받으면. 돼지도 나무에 올라간다. 네. 네.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없죠. 네. 들으신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여하튼 칭찬을 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네. 그런데 저도 농심에서 칭찬으로 펀을 하려고요. 네. 그래서 칭찬 운동을 했는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네. 진심으로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심을 만드는 게 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감사. 네. 진정으로 감사하면 진정한 칭찬이 나오고 네. 그것이 바로 신바람 나는 행복한 일도록 네.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지름길이다. 네. 근데 감사는 습관을 만들 수 있고 음흠. 그리고 생활화할 수 있고 그것만 극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예. 네. 그래서 감사를 가운데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 행복나눔 125고요. 그것이 바로 한국형 GWP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이 허남석 사장님이 전사에 이제 도입을 하셔갖고 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최초로 네. 성공 모델을 만드신 거죠. 그 도입한 게 언제쯤 도입을 하셨어요? CW. 그 2010년 4월 1일 날 네. 선언을 딱 한 2년, 2년 좀 네. 넘었는데. 네. 그럼 우리 죄송합니다. 갑자기 인터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포스코가 어떻게 도입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포스코에 오래 근무하다가 2010년도에 포스코 ICT로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그 포스코 ICT가 포스데이터하고 포스콘하고 통합된 회사였습니다. 했는데 특히 이제 포스데이터는 와이버를 한다 이래가지고 한 3년 일 해가지고 한 2천억 정도에 투입했는데 결국 와이버를 식별을 했습니다.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완전히 한 해 한 700억 정도 적자 나고 자본이 다 잠식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테는 야, 이 와이버로만 잘 되면 대박 터진다. 좀 기다리라 이래놓고 봉급도 한 4년 동결되고 성과감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포스콘하고 포스데이터 통합이 됐습니다. 2010년 통합된 이제 CEO로 갔는데 가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이 상실감이랄까 또 갱신은 다 물나고 안 계시니까 이제 갱신한 불만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행복지수라 그럽니까 성과 몰입도가 앞에 보니까 43%밖에 안 됐습니다. 그 43%의 성과 몰입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네. 야, 이걸 어떻게 하나. 너도나 두 개는 통합된 회사인데 이걸 어떻게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응집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반기들하고 가족들하고 참여하고 작년 12월 5일 날 페스티벌 했는데 직원들이 진짜 많이 바뀌고 네. 또 고객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러면서 정말 한 3개월 정도 해보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걸 제가 네.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러고 난데 성과 몰입도가 2010년도에 제가 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철소에 근무하듯이 그렇게 소통 활동했는데 성과 몰입도가 58%밖에 안 넘어가더라고요. 43에서 58이면 한 15% 올라가 대단한 거죠. 네. 그렇지만 낮은 상태에서 15%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한 60%, 70%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작년 1년 동안 이 감사운동을 제대로 하니까요. 성과 몰입도가 84%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네. 예. 감사운동이 긍정의 마인드와 다 배려해주고 조직 응집력을 키우는 네. 가장 어떤 묘약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 바탕을 해서 저희들이 네. 여러 가지 석가내는 활동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카메라 기자분들이 지금 이게 그 인터넷으로 전국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순서에 없는 것들을, 큐시티 없는 것들을 기자가 가끔 좀 이래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지금까지 손호국 회장님의 12G 리더십과 12G 리더십에 대한 현장 사례들,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기서 한 분을 더 무대로, 근데 너무 우리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절로 가서 앉으셔서 네. 저 자리가 우리 사장님 자리인데 착각하셨을 정말, 것 같아요. 네. 그죠? 저 자리가 원래 딴 분 자리예요. 그래, 무대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명랑다방의 DJ를 모십니다. 네. 우리가 리더십 자키라고 저희들이 이름하여 네.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어서 나오세요. 네, 네, 그래요. 네. 네. 아, 이제 다방 같네. 그러게요. 이제, 커피가 없다고 불평하시더니. 아니 왜 다방에 커피가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맹물만 갖다 주고 말이죠. 아니, 커피를 드시고 말씀 나누셔야지. 네, 진짜 커피예요 그거? 네, 제가 대기실에서 계속 지켜보는데 그 테이블에 커피가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배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더십 자키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명랑다방의 패널로 또 한 역할을 해주실 텐데 CEO 전문 경영지죠. 엑셀런스 코리아, 그 다음에 리더십 전문집 리더피아의 발행인이십니다. 네. 우리 손호 회장님 좀 드시면서 네. 말씀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허사님이 또 깜짝 출연하신 걸로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네. 네. 그 반갑습니다. 자리를 뺏기실 뻔했어요. 네. 너무 저 자연스럽게. 집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기다리다가. 그래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셨으니까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 많이 예. 들고 나오셨네요. 그 네. 제가 리더십 전문 매체를 발행하면서 리더십 관련한 기사를 많이 쓰고 또 대한민국의 스타 CEO들, 리더들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리더들을 많이 뵀는데요. 손욱 회장님 제 기사를 진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욱 회장님 이렇게 또 가까이서 뵈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네. 너무 영광입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네. 네, 그 명랑다방의 리더십 자키, 그 리더십 자키 LJ죠. LJ의 네. 그 리더피아라는 그 코너를 네. 제가 하나 맡게 됐습니다. 네. 네. 앞에 좀 길게 오신 것 같아서 좀 짧게 일단 할게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CEO나 리더들의 어떤 관련 기사를 쓰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한 2가지 정도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항상 그 기업의 CEO들을 뵈면은 기본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그 사실 우리 사회 지금 리더십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어떤 항상 좋은 리더십 항상 펼치고 계신 이 CEO분들께 이 시대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 덕목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반드시 던지고 넘어갑니다. 예. 회장님,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이 어떤 것일까요? 네, 아주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 같아요. 저는 그 세종대왕을 연구를 하면서 세종대왕이 12동물의 리더십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세종대왕이 왕으로서 성공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네. 네.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하려고 노력했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도 이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룬 것은 이 박지성 선수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수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꿈을 들어주고 네.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서 네. 결국 힘이 모여서 월드컵 4강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종 때도 모든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관리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꿈을 이루려고 그 왕이 알아주니까 그리고 왕이 도와주니까 왕이 힘이 돼주니까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12동물의 하나하나의 그 리더십을 바탕으로 가지고 해야 될 일은 결국 그 진정한 마음으로 이 조직원들의 네. 꿈을 이루려고 노력해주는 그리고 조직원들의 그 비전을 들어주고 꿈을 들어주고 잘 알려주고 참된 도움을 줘서 성공하게 만들고 아하. 하는 이런 리더십
네. 야, 그것이 아주 중요한 바로 것 같아요.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진정한 리더십을 실천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또 중요한데 그 부분을 실천해 오신 이제 회장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많이 배우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CEO들이나 리더들도 사실 우리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실수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어떤 유혹에도 많이 빠지시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는 책이 있는데 네. CEO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좀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이게 명랑다방에서 원고를 지금 다 빼먹으려고 그러신 것 같네요. 저분이 그러니까 CEO들의 뒷조사를 하고 다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CEO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예. 관계일 텐데요. 그 CEO가 되면은 이 가장 나쁜 소식은 제일 늦게 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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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소식은 제일 먼저 오고 이렇게 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이 모든 그 조직원들이 보고를 하러 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정말 좋은 얘기를만 해주는 사람이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그 정말 밑에 부하들은 네. 이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좋은 얘기만 항상 이렇게 해주는 그 뭐랄까 간신배라고 그렇죠. 할까요? 네. 이런 사람들을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CEO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로운 자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 잘못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 빠지게 돼서 나라를 망치거나 기업을 망친 사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까지 경험으로 보면 위에 사람한테 와서 잘하는 사람은요 대체로 밑에 사람한테 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한번 보세요.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잘한 사람이 아니죠. 네. 잘못했죠. 네. 밑에 부하들한테는 네.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렇죠. 이 상사한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네. 항상 이렇게 이 리더는 정말 이 사람이 진정성 있는 부하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네. 그걸 그럼 어떻게 확인하지? 네. 하는 것은 맨 바닥에 가서 들어봐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 CEO들은 잘 내려가질 않습니다. 네. 그러네. 네. 세종대왕은 농사철이 되면요 항상 말을 타고 성 밖에 나가서 네.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백성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관리들의 얘기만 듣고 이 달콤한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닥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그 중간에 달콤한 얘기하는 간신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세종 때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그 발탁돼서 활동하게 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많은 조선 왕조의 그 왕들을 보면 그 잘못된 신하들을 신뢰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충신들을 그 괴롭히고 하는 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리더는 몸을 낮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세종대왕에게는 허조와 같은 아주 소신껏 자기 발언을 하는 그런 참모가 있었듯이 그 리더들한테도 그 소신껏 발언해주는 그런 좀 조직원들이 있어야 된다. 돼요. 예. 네. 근데 우리 손 회장님은 그 경영 탑의 자리에 있으시면서 어떻습니까? 경영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있구나, 아부의 말이구나, 제대로 전달을 했구나 이런 거 사실 좀 다 보이지 않으세요? 보고자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을 이제 많이 다루면서 그 이제 드러나는 분들이 많죠.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네. 굉장히 네. 그 어려운 네.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중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겉과 그래서 속이 이 좀 판단하기가 다른.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리더십은 톱다운 리더십이라고 하죠. 네. 위에서 뭘 정해서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네. 일본에 가면 바텀업이죠. 네. 그렇죠. 그 밑에서 바텀업. 뭔가 만들어 갖고 네. 올려서 합니다. 네. 네. 근데 한국에서는 대체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릅니다. 네. 위에서 뭘 얘기하면 네. 전달이 안 저로는 되는군요.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네. 이거만 하면 네. 된다고 얘기하고
밑에서 뭘 하자고 그러면 옛날에 다 해봤다고 누릅니다. 그러면 네. 이 가운데 맞아. 허리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네. 상사한테 항상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식적인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정말 현장을 다니면서 바닥의 얘기를 듣는 것. 네. 네. 그걸 이제 MBWA라고 그러죠. 네. Management by Wandering Around. 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한국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업적을 낼 수 있었던 것도 현장 경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속일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면. 네. 그 직접 직접 다니셨어요? 보고만 보고 받으면 확인하고 이게 네. 중간에서 장난을 네. 할 수 있는데 네. 현장에 가면 네. 반드시 그 바로 잡아집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군요. 자기의 그냥 나는 판단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는 네. 100% 검증이 안 됩니다. 아, 해안과 이 통찰력 있는 말씀 아주 정말 저도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요. 또 네. 질문을 또 역시 또 리더십 자키답게 예. 딱 두 가지 아. 중요한 요소로 오늘 또 예.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땀이 좀 나네요. 그래요. 우리 그 패널과 저와 함께 MC를 보는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네. 말을 좀 빨리 해주세요. 네. 좀 진행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요. 저 잠깐 우리 초대 음악 손님 초청해서 듣고 또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